돈복만 있어도, 건강복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실 누구나 돈복과 건강복을 모두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에 쫓겨 일에만 매달리며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만 벌써 몸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건강을 챙기자 하거나 건강이 우선이니까 돈은 적당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쪽을 미루면 미룰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돈복과 건강복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 그 해답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두 복을 함께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복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돈복과 건강복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복과 건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복만 쫓아서도 건강복만 쫓아서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쪽만 추구하면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돈 벌기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건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건강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건강 관리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중화함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해야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과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불균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74세 조명순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관절염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운영도 힘들어져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조 할머니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돈과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만 쫓다가 건강을 잃으니 그 돈도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복과 건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추구하면 다른 하나가 무너지고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복을 하나로 보고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복과 건강복을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이 두 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돈복과 건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돈복과 건강복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모을수록 좋고 건강은 완벽하게 지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에서 나옵니다. 연기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순환할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돈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순환시킬 때 더 커집니다. 67세 박성민 씨는 이런 순환의 원리를 몸소 체험한 분입니다. 은퇴 후 모든 관심이 돈을 지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를 매일 확인하고 주식시장 뉴스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혼자 챙겨 먹고 운동도 혼자, 모든 것을 혼자만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긴장을 좀 풀고 사세요. 그때 박 씨는 문득 절에서 들었던 금강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생활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웃들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만 챙기던 것을 이웃들과 함께 하니까 운동도 꾸준해지고 식사도 더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 씨가 터득한 것은 흘려보내야 들어온다는 순환의 지혜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혼자만 가지려 하면 막히지만 함께 나누고 순환시키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돈복과 건강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이런 순환의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돈복과 건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두 복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의 평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건강도 완벽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평안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큰 저수지보다 맑은 샘물이 더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많은 재산과 완벽한 건강보다 평안한 마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평안함의 가치를 뒤늦게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76세 정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했고 손자 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정할머니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화경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할머니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미래만 걱정하고 지금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할머니는 하루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해온다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잠도 깊게 자게 되었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건강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오히려 돈 관리도 더 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하던 성급한 결정들을 하지 않게 되었고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할머니가 발견한 것은 평안함이 모든 복의 바탕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건강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복과 건강복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두 복을 동시에 키우는 첫 번째 지혜는 돈 쓸 때마다 건강의 효과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쓸 때 대부분 그 순간의 필요나 욕구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현명한 소비가 됩니다. 정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수확을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쓸 때 건강을 생각하면 두 복이 동시에 자랍니다. 이런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71세 서미경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홈쇼핑과 배달음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무언가를 주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지금처럼 드시면 5년 안에 당뇨병이 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할머니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았습니다. 배달음식, 과자, 케이크 모두 건강에 해로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돈을 쓸 때 건강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할머니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은 간단했습니다. 배달음식 앱을 삭제하고 대신 시장에 직접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케이크 대신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들도 정말 내 건강에 필요한가? 를 기준으로 걸러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질 좋은 음식 재료를 사거나 정기 검진비로 활용했습니다. 서할머니가 터득한 것은 돈을 쓸 때 건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소비가 된다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는 이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돈복과 건강복이 함께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복을 동시에 키우는 두 번째 지혜는 몸이 아플 때를 돈 관리 점검 시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만 가곤 합니다. 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이상 신호는 돈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념처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병균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마음이 불안한 것은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69세 이순희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몸의 치료였고 다른 하나는 재정관리 점검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정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3개월 후 몸의 증상이 사라졌고 마음의 평안함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최근 재정 상태도 함께 점검해 봅니다. 몸과 마음과 돈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최근 돈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건강 회복과 재정 회복을 동시에 계획하면 두 복이 함께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복을 동시에 키우는 세 번째 지혜는 이웃과 품앗이로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면 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건강도 증진됩니다. 상호부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숲은 태풍에도 견디는 것처럼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 품앗이의 힘을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66세 정남식 씨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고 건강식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였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지루해서 자주 빠뜨렸고 건강식품도 양이 많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건강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운동하니까 재미있고 꾸준했습니다. 건강식품을 공동 구매하니까 할인도 받고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필품도 대용량으로 공동 구매해서 경제적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혈압약 제때 드셨어? 이런 관심이 혼자 살 때는 놓치기 쉬운 건강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6개월 후 정남식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좋은 동료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생활비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씨가 발견한 것은 함께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웃과 함께 운동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식품이나 생필품을 공동 구매해 보세요.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 돈복과 건강복이 동시에 커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복과 건강복을 동시에 얻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돈복과 건강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쪽만 추구하면 결국 둘 다 잃게 되고 소유보다는 순환에서 진정한 복이 나오며 많이 가지는 것보다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복을 키우는 지혜는 돈을 쓸 때마다 건강을 생각하고 몸이 아플 때는 돈 관리도 함께 점검하며 이웃과 품앗이를 통해 함께 복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와 상호부조의 정신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돈복과 건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도 좋아지고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하나도 나빠집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두 복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돈복과 건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